네, 오후장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 함께 하실 텐데요.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멘토, 그리고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멘토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제가 이제 시장이 좀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테마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초전조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진짜로 기술이 개발된 거냐, 이제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실체에 대해서 밝히겠다, 뭐 초전도체 물질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바로 관련된 뭐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와 관련돼서 전문가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죠. 윤여민 멘토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지난달 22일에 이제 아카이브에서 지금 한국 연구진들의 논문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22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좀 흘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에는 사실은 2차 전지의 좀 급등락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증시 자체에서는 어떤 초전조태 관련된 뉴스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에 좀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주말을 좀 지나면서 좀 강하게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난주 2차 전지 어떤 급등락을 통해서 나온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세들이 좀 테마로서 좀 몰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앞에서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전조체 관련된 부분들 뭐 전기적 저항을 뭐 0으로 만들 수 있고 뭐 탄소 배출에 관련돼서 좀 극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온난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때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제 실험실 이론에 좀 그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뭔가 시제품이 네. 나오게 되면 항상 뭐 수율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서 어떻게 보면 완제품 나올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완제품에서 또 다시 뭐 제품할 때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상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어떤 가능성 혹은 좀 기대감이 혹시 강하게 좀 붙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지금 뭐 어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과학계 검증을 받고 좀 공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테마로 움직이는 제가 볼 때 종목들의 가장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뭐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일단 테마로밖에 볼 수는 없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수급 자체로 봤을 때는 좀 2000년에서 이탈한 수급 자체가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 좀 몰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사라진 부분을 이제 테마가 좀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멀었다 이런 얘기시죠. 일단 논문상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세계 최초, 그다음에 뭐 개발 이런 거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용화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상용화 단계 너무 힘들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이게 진짜 상용화 됐을 때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에선 반응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기택 멘토에게도 이 초전도체 테마 투자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그렇죠. 그 수소차 하면 지금은 다들 이제 차세대 우리의 이제 미래차에 대한 성장 동력이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10년 전만 해도 수소차의 미래는 멀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초전도체처럼 몇몇 종목, 시가총액 장악 종목이 테마를 이루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이야 식상하지만 그때는 신선했고 뭐 지금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 테마가 지금은 신선하지만 나중엔 또 그렇지 않을 테마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다들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뭐 그러니까 AI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런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실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래의 먹거리거나 그렇지 않은 보상 심리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조정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의심으로 들 때 그때가 이제 2차 전지라든가 그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좀 보이는 상황이었고 마침 거기서 나왔을 때 또 다른 테마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보상 심리와 투자 심리가 여기에 응축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무엇보다 지금 뭐 종목이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유의를 좀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련주들로 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구리가 사용됐다고 하니까 구리 관련주들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실체가 나오고 진짜로 어떤 기술이 제대로 적용됐고 뭐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오늘 초전도체 테마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MLCC를 오랜만에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MLCC 관련해서도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시장에 좀 있던데요. 유엔 멘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IT 쪽 관련돼서 네네. 특히 뭐 이제 애플도 그렇고 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제 IT 부품 쪽, 특히 이제 MLCC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관련된 재고 조정이 상당히 좀 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년 이상 좀 지속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성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소진된 것이 아니냐. 결국 이제 재고 상황 같은 경우는 좀 건전한 수준으로 좀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MLCC 매출액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6분기 만에 제가 볼 때는 전년 대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가동률에 이제 수익성 관련된 부분들이 3분기부터는 좀 터닝 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본 뉴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AA 반도체 관련돼서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HBM 관련된 부분들, 이제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기판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AI 관련된 반도체용 기판을 좀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작년 말부터죠. 베트남 기판 공장에서 지금 AI 지금 반도체형 기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출이 좀 확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대부분 다 좀 주가에 녹아나면서 네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LCC 하면 뭐 삼성전기를 제일 저희가 먼저 떠올리게 되죠. 로봇주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나와주신 전문가 중에서도 로봇이 이제 조금 쉬었으니까 갈 만한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장이 조정이 있어서 주도주가 약간 확산되는 건지 로봇주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기택 멘토께서는 로봇 관련주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고 계세요? 예, 뭐 앞으로 우리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로봇이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뭐 테마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고 실체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과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설비 투자를 하면서 결국엔 로봇들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첨단 로봇 산업화 전략, 그러니까 공장에 이제 사람이 안 들어가고 로봇이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기술력이 앞다투어 이제 뭐 두산이라든가 뭐 협동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뉴로메카라든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실적을 동반하면서 좀 성장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거기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뭐 감속기, 특히 SPG, SBB 테크 같은 그런 감속기 업체들도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마진도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동안 2차 전지라든가 뭐 AI가 올라갈 때 쉬었기 때문에 뭐 이쪽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러한 시장 환경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시장 환경은 돼 있다. 윤혜인 멘토께서는 로봇과 AI가 이렇게 뭐 동조화돼서 움직일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흐름이 좀 다를 걸로 보세요? AI는 사실은 이제 네이버의 어떤 클로버 클로버 X. 네. 클로버 X 약간 좀 제가 볼 땐 하이퍼 클로버 X가 좀 약간 촉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AI는 약간의 좀 일정 매매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8월 24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전에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AI를 좀 입힌 것이 로봇이라 볼 것으로 보이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LG전자 같은 컨퍼런스 콜에서 확실히 좀 대기업들이 확실히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는 좀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물류 배송 쪽으로 해서 로봇 사업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약간 같은 결로 가겠습니다만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약간의 좀 약간
결이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AA 같은 경우는 보면 8월 24일이 좀 변곡점이 되는 어떤 그런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유망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자, 윤여민 멘토께서는 오늘 SPG 로봇 관련주를 가져오셨네요. 현대차 로봇 감속기 지분 투자가 기대된다라고 제목을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이기택 멘토께서는 이렌텍 전자담배 ESS 신사업 성장세 오랜만에 이렌텍 소개를 받습니다. SPG부터 먼저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AA 로봇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특히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특히 이제 1분기를 좀 고점으로 해서 상당히 한 4개월 정도는 좀 제가 볼 때는 숨고르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간 조정 제가 볼 때는 뭐 가격 조정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AI와 마찬가지로 뭐 실적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SP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6%대 중반까지도 영업이익 자체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실적주로서 볼 수 있는 로봇주 중에 몇 안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마진 제품을 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제가 볼 때 수출을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북미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사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 감속기 지분 투자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제가 볼 때 뭐 10월달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8월 정도부터는 약간의 좀 이슈가 좀 이번 달부터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화가 상당되기 전까지 로봇 섹터 같은 경우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SPG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지금 37,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2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PG의 이전 최고가가 한 4만 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 쪽에 감속기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로봇주들이 그간 좀 쉬었기 때문에 순환매로 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저희가 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SPG에 대한 투자 의견 들었습니다. 37,500원 목표가 제시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기택 멘토가 가져오신 이렌텍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죠.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은 이렌텍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회사로 혼다와 이제 한 6조 2천억 원 들여서 미국 오하이오주의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는 계약이 이제 설립됐고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게 이렌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ESS는 워낙 잘 나가고 있어서 실적이 계속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이렌텍은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밸류 평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혼다가 BSS 배터리 교환 시스템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가 지금도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의 모빌리티라고 하면 오토바이겠죠. 근데 그 오토바이가 기존 휘발유보다 BSS 시스템을 들여서 전기로 가게 되면 약 한 60% 정도 경제적 절감 효과, 그러니까 40%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BSS 시스템으로 전기 오토바이로 안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 시장 1위가 혼다고 거기 배터리를 납품하고 조립을 하는 게 EM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회사로 중장기적인 계약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도 시장을 겨냥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팩은 이제 시장 점유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런 배터리팩이 시장 점유가 인도를 넘어서 베트남, 동남아시아 지역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 최대 수혜주가 이렌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렌텍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크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와 관련된 전기 오토바이, 뭐 이쪽 시장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렌텍이 이제 2차 전지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각광을 못 받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각광을 받을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제시하셨나요? 예, 목표가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렌텍을 네네.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목표가는
현재 뭐 자막에서 나가듯이 한 17,000원인가요? 25,000원인가요? 네네. 예, 손절가는 12,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이렌트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윤여민 멘토 그리고 이희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